근데 이제 대개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원인하고 심리적인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가 되게 이제 그 급성기 통증과 우리 이제 만성 통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3개월 이내에 오는 증상은 만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급성하고 만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급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증이 나오는 위치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항암제를 써서 발가락에 어떤 신경이 손상을 받아 가지고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원인이 있어서 급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3개월 이상 되는 통증은 원인이 남아 있어 가지고 통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 통증의 특징이거든요.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경병증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원인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그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나는 증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만성 통증은 일단 이 심리적인 부분이 관여가 된다는 걸 생각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불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가족들 간의 문제라든지, 내 자신의 어떤 미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이 부분들이 해결을 해주면 의외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급성기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만성도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근골격계는 많이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오는 그 후유증, 그 다음에 항암으로 하고 나서 오는 장기적으로 오는 후유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인 치료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만성 통증에서는 원인하고 심리적인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되게 중간에서 이런 신경 전달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치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통증 조절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증상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뇌에 전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으로 증상이 올라왔는데 뇌에는 2, 3으로 갈 수 있게끔 중간에 차단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운동 같은 경우를 많이 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아까 만성 통증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돼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햇빛을 많이 봄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행복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 우리 장에서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우리 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장이 나쁘면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몸을 뜨뜻하게, 우리가 온열 치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면역도 올리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근골격계에 많이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마사지라든지 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을 해서 도와주면 그런 그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미래의 불안감이라고 봐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환자들이 이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부분에는 어떤 가장 큰 거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 암을 잘 이겨낼지 못 이겨낼지, 이게 사실 가장 큰 불안이고, 솔직히 우리 환자들이 말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죽음이라는 부분이 항상 결부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그게 멀어졌어요. 요즘에는 암이 이제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아니고 이제 만성 질환이 되어가고, 그리고 완치율이 벌써 3%에서 75%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뭐 제자리 암종부터 해가지고 3기, 4기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생각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리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암에 대해서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치료야 의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신 나중에 원망도 많이 해요. 치료가 잘못됐다. 이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나중에 후회하는데, 그거는 후회해봤자 백날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을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떤 방법이 최선의 치료인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옆에서 해주는데 따라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잘해줬으면은 문제가 다르겠죠. 잘못해줬을 때는 나중에 후회를 하고 돌이킬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암이 사실 우리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암흑이에요. 깜깜해요. 앞이 어떻게,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갈 건데 저 안에 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나를 악화시킬 것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가는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미리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없어지고 치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좋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게끔, 내가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내 의지가 작용할 수 있게끔, 내 본능이 작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심신요법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